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리딩파워 완성 11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의 첫 번째 글은요, 전문가 집단의 최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이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행위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치료가 필요할 때 그 전문가가 어떤 치료를 이 사람은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결정을 지을 텐데, 이게 전문가 집단, 개개인마다 아니면 뭐 이제 국가적인 그러한 범위에서마다 다 치료하는 방법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견이라는 것은 의견이 다름이 되겠죠. 최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이견이 다 다르다. 전문가 집단 안에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Patient should be aware that 환자들은 should be aware. aware는 알아차리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환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that 뭐가 뭐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There can be, there 비동사 그러면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죠. There is, there are 무엇이 있다. There can be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환자들은 알아야 한다. 뭐가 있냐면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관점은 views가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는 perspectives. perspective 이것도 관점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마다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냐면 who should be treated 누가 치료가 되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병의 상태, 컨디션에 대해서, 병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 어떤 치료가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환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게 지금 주장글이고요. 주제가 또 되겠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xpert Committees, 전문가 위원회 in 유럽과 United States, 미국, 유럽과 미국 안에 전문가 위원회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죠? 의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두 나라의 위원회 사람들은 설치했습니다. Different guidelines, 다른 지침, 방침을요. About, 뭐에 대한 지침이냐면 언제 치료를 해야 될지, 뭐를요?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거든요. 높은 피의 압력, 피의 압력은 혈압인데 높은 피의 압력이니까 고혈압을 언제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일단은 주어가 committees, 이렇게 위원회들 복수니까 여기 동사가 나올 때 복수동사 s가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좀 읽어보면 이게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set에 의거해서 여기 s가 안 붙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set에 s를 붙이면 안 되는 어법사항이 중요할 거고요. 자, 3번 가볼게요. 미국에서의 미국 전문가들, 미국의 전문가들 그룹은 믿었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믿었어요. 가벼운 혈압의 상승을 위해서 혹은 가벼운 혈압의 상승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benefit, 이득은 능가할 겁니다. 위험을, 그러니까 이득이 더 많다. 뭐에서부터 오는 이득이요? From treatment, 치료를 했을 때. 자, 미국에서는요, 고혈압이 약간 올라갈 때 치료를 하면 이득이 더 능가한다. 위험을요. 이득이 더 많다라는 거죠. 미국 협회는 이 상황에서 혈압 상승에서 약을 추천을 하고 있다. They wrote guidelines. 여기서 they는요. 미국의 전문가들이겠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추천하는, 제안하는 that 뭐뭐라는 것을요. 환자인데요. 무슨 환자입니까? 약간 높은 고혈압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take medicine,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지침을 썼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고혈압이 살짝 보일 때 약을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여기선 두 개였죠. 미국과 유럽. 지금 미국 이야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반대급부로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거랑 바꿨을 수 있겠죠. 두 개 비교되는 거니까 지금 뭐 이렇게 비교 대상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접속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for example, 그 다음에 but 이 두 개의 접속부사를 가지고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어떨까요? 이러한 약간의 고혈압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반대로 약을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 내용이 안 봐도 뻔합니다. 한번 근데 볼게요. 자, expert committees, 전문가 위원회는요, with access to the same scientific data, 똑같은 과학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그쵸? 동일한 데이터. 여기서 데이터는 그거죠.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약을 조금 뭐 먹는 것도 좋고 안 먹는 것도 좋고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럽 전문가들도요. 그러한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침을요. 근데 뭐 하는 지침이에요? The Don't Advise Treatment. 치료를 권장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약한 고혈압에 대해서. 되셨죠? 너무너무 쉬운 글이죠. 비교도 명확하고요. 문법적인 사항을 보자면 여기서 set는요. 지금 선생님 on expert committee 주어가 단수인데 여기는 왜 s 안 붙였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 4번 보시면은 썼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면은 여기도 과거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 예시 부분이 과거 시제를 가지고서 문장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얘도 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t이죠. 3단 변화가. 그러니까 과거형이 set.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s가 안 붙어져 있는 겁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권장하지 않는 그쵸? 이런 치료를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뭘 지칭하는 거예요? 이 guidelines, 복수형의 명사인 guidelines를 지칭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복수로 받고 있는 don't advise를 쓰고 있는 거고 doesn't를 쓰시면 안 되겠죠. 왜? 대시 guidelines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6번 한번 볼게요. 유럽에서 people with the same symptoms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고혈압의 증상인데요. 그러한 사람들, 환자들은 wouldn't be encouraged, 격려되어지지 않습니다. to take medicine, 약을 먹도록 격려되어지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약한 고혈압이 있을 때 유럽에서는 약을 안 먹기를 추천한다. 아니면 약 먹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Different groups of experts, 전문가의 다른 집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셨죠? 물론 여기서는 미국하고 유럽에서의 그 의학 전문가 집단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문가 집단들은 상당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bout what is best practice.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위. 연습이란 뜻도 있고요. 행위라는 뜻도 있어요. practice가. 근데 여기서는 의료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병에 대해서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최선의 의료 행위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 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OX 문제 빨리 해보시고 밑에 해석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커다란 생각을 요구하지 않죠. 생각해보면 좀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소유권의 병폐. 이것도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소유권의 병폐.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소유권이라고 하죠. 가령 내가 차가 없다가 어떠한 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게임기가 없는데 무슨 뭐 어떠한 게임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임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거 물체에 대해서 소유권이 생기면 내 마음은 좀 더 어떤 공허함이 들어요? 풍족감이 들어요? 풍족감이 들죠. 내가 원하던 것을 샀으니까. 그러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까? 저하가 됩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데요. 볼게요. 물건 소유가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끼면 예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 상황이라 하면 무슨 상황일까요? 물건이 없었었던, 그러니까 내가 가지기만 원했었던, 그러면 다시 반대 개념이니까 삶의 질도 낮았었던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손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손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가 없어요.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가 돈을 모아서 되게 좋은 차를 샀단 말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이래서 가난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차를 다시 팔겠죠? 그쵸?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되게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차가 없었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 뿐인데 마음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왜?
어렵게 산 차를 다시 팔게 되는 어떠한 손실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글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 known cure. 알려진 치료법이 없습니다. 뭐가 있다, 뭐가 없다. There is, there are. 뭐가 있다, 이런 거죠. no가 붙었으니까 뭐가 없습니다. 알려진 치료법이 없습니다. 소유권이라는 병에 대해서. 여기서는 무언가를 물건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병으로 지금 개념을 잡고 있고, 그러한 병에 대해서 치료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소유권이라는 것은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얽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being aware of it,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금 웃기네요. 뭐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 병을 치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냥 넘어갈게요. 3번. Everywher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봅니다. 유혹을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이죠? 우리의 삶의 퀄리티, 품질을 향상시킬 그러한 유혹을 우리는 항상 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냐면 by 동사 ing 함으로써, 그쵸? 커다란 집이나 두 번째 차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롬몰, 잔디깎기 등등, 그쵸?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어디서든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향상된다라는 것하고 동일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여기서는 소유물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Going back down. 다시 예전으로, 여기서 back down. 다시 옛날로. 그러니까 지금 기꺼이, 그러니까 간신히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켰는데 그 전의 상황이에요. 그 전의 상황 말이죠. 물건을 사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 삶의 그러니까 삶의 품질 향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have hard time 아니면 have trouble, have difficulty, 동사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거든요. 이런 구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ing 나오는 것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지문의 핵심 문장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면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자, 소유권은 간단하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suddenly, 갑자기, moving backward, 옛날로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가냐면 pre-ownership state, 소유권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가져서 삶의 질이 향상된 것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물건을 많이 갖지 않았었던 그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손실이라고 사람들은 느낍니다. one that, 그 손실은 뭐냐면 that부터 괄호로 묶어줘야 되는데 we cannot accept,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요? 못 받아들인다고요?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손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쵸? 소유권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글이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다른 문장들을 읽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And so, 그래서 while moving up a life, 그래서 삶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될수록, 이런 뜻이죠.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를요 분사구문으로 줄이기 위해서 주어 띄고 동사를 ing로 바꾼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pp로 쓰거나, 즉 moved로 쓰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쓰면 틀린 문법사항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삶의 질이 향상이 될수록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뭐라는 착각에 빠지냐면 동격에 대시 나오면서 착각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는 항상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착각에 빠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랬죠? 물건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그쵸?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 예전의 상태,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았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거기서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못 돌아간다고요. 왜? 손해라고 느끼니까.
말이 조금 빠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정확하게 되시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owngrading to the small house, 작은 집으로 downgrade, 이렇게 질을 낮추는 것은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s experienced as a loss, 손실로 경험이 됩니다. 그쵸? 큰 집에서 살다가 기껏해서 돈 모아서 이제 큰 집으로 살다가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시 18평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왜? 사람은 손실로 느끼니까. It is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And we are willing to make, 우리는 기꺼이 만듭니다. 모든 희생을 만들어요. 어떻게든 희생을 치러서라도 예전 상태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In order to avoid such losses, 그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떠한 종류의 희생도 사람은 만들려고 합니다. 자, 4번에 but, 그리고 8번에 for instance. 접속부사 2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글은 이것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마음속으로 하시고 OX 문제 해보시고 한글 해석 읽어보시면서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글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게 고통스럽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1번. 이것도 조금 어려운 글인데요. 어떻게 먼저 정리된 한글을 보여드릴까요? 자, 먼저 한글 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모든 농부들이, 아프리카 잘 살아요? 잘 살지 못해요? 잘 살지 못하죠. 아프리카의 모든 농부들이 다 서양 국가로부터 농업 보조금,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므로,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농부들이 있는데요. 서양 나라들이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서양 나라들이 이 모든 농부에게 어떤 농업 보조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선별된 인원들에게만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농부들 간의 공정거래, 자유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누가 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누가 더 일단 돈을 많이 법니까? 이 농업보조금을 받는 농부들이 더 일단 돈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팔아도 괜찮아요. 물건을 싸게 팔아도요, 똑같은 작물을요, 쌀이나 이런 거를요, 이 보조금을 안 받는 사람보다요. 그쵸? 왜? 거기서 수익이 더 적게 나더라도 일단 자원금을 받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손해겠죠. 그쵸? 물건을 이 사람들보다 더 싸게 팔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공정, 자유 경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국가들이 서서히 이 농부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끊어서 이 아프리카 시장 안에서 공정한 시장, 그리고 공정한 자유 경쟁이 발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글입니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내용 읽어봐도 다 그냥 그 내용인데요. 서양의 참여, 아프리카에 대한 서양의 참여는 should go far beyond,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Purchase of oil and minerals, 어떤 이러한 광물, 자원들의 구입을 더 넘어가야 합니다. 더 넘어간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서양 국가들이 어떤 그 기름이나 광물들을 구매하는 것에 넘어서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requires sacrifices, 희생도 필요합니다. 이 서양 국가들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자, 모든 부유한 국가로부터 오는 희생도 필요하대요. 웨스턴 그리고 논 웨스턴, 그러니까 서양 국가와 동양 국가, 아프리카 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들이 아무튼 아프리카를 도와주기 위해서 단순히 광물 자원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뭔가 더 많은 희생을 좀 감내해서 아프리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죠. 2번이요. Agricultural subsidies, 농업 보조금의 문제는 ranks high, 이게 동사죠. 높게 지금 랭크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농업 보조금이라는 것이 높은 문제다라고 항상 상위의 랭크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In this category,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서양의 아프리카에 대한 참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양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어떤 이런 경제에 참여를 하는 이러한 범주에서 봤을 때 농업 보조금의 문제가 공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항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높은 랭크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되셨죠? 자,
대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만듭니다. 리빙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냥 삶을 꾸려간다 라는 말이죠. 주어가 아프리칸스예요. 선생님 메이조리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다수 그냥 숫자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칸 이게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s가 붙은 동사 복수형으로 make 쓰고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상업적 농부로서, 그러니까 농작물들을 길러서 팔므로써 삶을 꾸려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그들에게, 그 요즘날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any unfair competition,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 on free market, 그러니까 공정 경쟁,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에서의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따라가시라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그 공정 거래 경쟁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거냐면,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거냐면 소수에게만 농업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프리칸 farmer들은요, 이 아프리카 농부들은 법니다. 굉장히 낮은 1시간당 임금,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they are able to market, 그들은 판매합니다. 그들의 차나 아니면 면직이나 아니면 그 카카오, 그 코코아가 되겠죠?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 그리고 바나나를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5번이요. But they cannot compete with farmers.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건값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지만 이렇게 물건값을 싸게 파는 농부들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농부들과, 무슨 농부들이냐면 receive state subsidies,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그쵸, 받다라는 이 동사죠. 국가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하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한 보조금이냐면 심고 경작하고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상품을 시장에 팔 때 발생하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하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국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요, 이미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내다 팔 때 엄청 말도 안 되게 싸는 가격으로 팔아도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도요. 왜? 이미 국가 보조금으로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부들 있잖아요.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농부들. 그럼 이 농부들도 시장에 똑같은 물품을 내다 팔 때 이 사람들보다,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이 시장에 갔을 때 똑같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싶죠? 싸게 팔리는 거 살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싸게 내놓은 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벌면 아예 돈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 보조금이라도 있지만, 그쵸? 근데 물건을 어쨌거나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싸게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팔아야 돼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겁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그렇다고 국가 보조금을 모든 농부들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몇몇 이 농부들만 지금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을 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 국가 보조금은요, 아프리카 정부에서 주는 거긴 하지만 글을 읽어보면 이 서양 국가들이 이 정부에, 아프리카 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이 사람들, 아프리카 농부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it is up to the rich countries. up to는요,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부자 국가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가주어고 진주어기 때문에 뭐뭐뭐뭐 하는 것은, 또 여기 진주어 2번, 또 뭐뭐뭐뭐 하는 것은 부자 나라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gradually stop, 서서히 그만두는 것, 이러한 보조금을 그만두는 것, 만약에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의 말을요, 뭐에 대한 말? 자유무역, 공정경쟁. 원래 서양에서의 이러한 무역은 자유경쟁, 공정무역을 이렇게 지향을 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 국가들이 이렇게 자유무역, 공정경쟁에 대한 자신들의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특정 농부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는 것은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어떤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부자 나라에 달려있다. 되셨죠? 어렵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질문을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요약된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한글에서 다시 보시고 OX 문제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의 개수로 양의 파악이 가능한 침팬지들, 수로 표시된 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들이 많은 종들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 양을요, 정확성의 정도와 함께 숫자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장류 학자인 듀레인 램버그하고 그의 동료들은 보여줬습니다. 침팬지들에게 뭐뭐를 두 트레이스, 쟁반들을 보여줬습니다. 뭐의 쟁반이냐면 초콜릿 칩스, 초콜릿 쿠키 뭐 이런 거죠. 초콜릿 칩을 담은 두 개의 쟁반을 줬습니다. 오브 위치, 여기서 위치는 이 초콜릿 칩 아니면 초콜릿 쟁반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쟁반이네요. 그것들 중에서 그 쟁반들 중에서 그쵸 오브 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끝나지 않은 거니까요. 관계대명사를 둠으로써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쟁반들 중에서 그들이 침팬지들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초콜릿 칩 쟁반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치 트레이 각각의 쟁반은 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덩어리, 더미를요. 산더미 이런 더미 쌓아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두 더미를 담고 있었대요. 초콜릿 칩 더미를요. 약간 쟁반 A, 쟁반 B에 두 개씩의 이런 초콜릿 더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쟁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칩이 있는, 세 개의 초콜릿 칩이 있는 파일을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네 개의 칩 더미로 되어져 있는 이런 거요. 그쵸? 그 다음에 the other. 여러분들 쟁반 몇 개 보여준다 그랬죠? 두 개 보여준다 그랬죠? 그럼 하나는 원이고요. 두 번째 건 뭐라고 부르죠? another가 아니고 the other라고 부르죠. 그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the other가 나오고 있는 거고 another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쟁반 A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쟁반 B는요 담고 있습니다. 7개의 칩이 있는 거랑 2개의 초콜릿 칩이 있는 이렇게 A, B 두 개의 쟁반을 보여주고 선택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침팬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침팬지는 초콜릿 칩을 좋아합니다. thus 그러므로 they are faced with problem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of determining 결정하기 which tray 어느 쟁반이 had more chips 더 많은 칩스를 그 위에 쟁반 위에 가지고 있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 침팬지가 이거를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많이 있는지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수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침팬지가 계산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죠. 여기 이미 주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확성의 정도를 가지고 숫자적인 양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더 많은 거 숫자 이렇게 다 세보고 이게 더 많네? 그러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라는 말입니다.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뭐뭐 하기 위해 이런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팬지는 처음에는 이거 부사예요. 바로 묶어주시고요. 침팬지는 처음에 합했습니다. 두 개의 더미를 그러니까 여기서의 트레이 A에 있는 이 두 개의 더미의 숫자를 합했대요. That appeared on each tray. 그쵸? 각각의 쟁반에 있는 더미 두 개, 그쵸? 얘네들을 합했습니다. Then work out. 이해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쟁반 중에 어느 것이 가지고 있는지 더 높은 숫자의 더 많은 양의 칩스, 초콜릿 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했다라는 거죠. 비록 뭐뭐이지만 침팬지는 hesitate 망설였지만 잠시 동안 망설였지만 그쵸? 숫자를 세고서 이렇게 조금 확실하기 전까지는 조금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when the overall number of chips
이런 초콜릿 쿠키들의 총 합계 on each tray, 각각의 쟁반에 초콜릿 칩의 총 합계가 굉장히 비슷했을 때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 부분이 요까지가 이제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입니다. 그쵸? 이 각각의 숫자가 비슷할 때, 뭐 14, 15 이런 식이었을 때는 조금 헷갈렸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들은 점차 꽤나 정확했습니다. 정확하다. inaccurate가 부정확하다. 근데 정확했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쟁반을요, which had larger number of chips, 더 많은 초콜릿 칩이 들어가져 있는 쟁반을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되셨죠? 이해 쉽죠? 어려운 거 없죠? OX 문제 해보시고 한글 해석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화 사업가인 제라드 모티어 씨의 잘츠부르크 축제 운영, 오스트레일리아 말고요. 호주 말고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잘츠부르크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축제가 운영이 되는데 그 축제를 진행하는 제라드 모티어 문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축제 운영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어보면 전통 보수적 특징에 현대 예술을 더한 혁신을 이 사람이 이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1년에 플레미쉬 지역의 문화 엔터프레니어 기업가인 제라드 모티어,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은 되었습니다. 예술 감독이 되었대요. 전통적인 잘츠부르크, 이게 잘츠부르크예요. 선생님 살 버릇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독일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읽으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이거 페스티벌이 또 독일어인데 전통적 잘츠부르크 독일 축제의 예술 감독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지역에서요. 많은 그것의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내용과 배경을 가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술 감독이었고, 그러니까 이 축제의 예술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축제는요 보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보수 진보, 요새 뭐 정치 때문에 보수 진보 이런 내용이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것은 전통성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현대적인 게 아니고 전통적인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그런 축제. 이 사람이 예술 감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차르트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현대 음악가입니까? 모차르트요. 저 독일의 굉장히 오랜 고전 전통적인 음악가죠. 그 음악가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예술가였습니다. Of the World Famous Festival.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벌에, 그러니까 잘츠부르크 축제에 전통적인 이 음악가인 이 모차르트에 관한 내용이 항상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통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 축제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모티어 씨는요, 항상 노력했습니다. 혁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페스티벌을요, 바이 동사인지 뭐뭐 함으로써 현대 예술품들, 아니면 현대 예술가들, 현대는 contemporary, 이것도 똑같은 뜻인데요. 현대 예술가들을 도입함으로써 이 축제, 이 전통적, 보수적인 내용을 가진 이 축제를 혁신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와 같은 현대 예술가냐면, 스테이지 프로듀서이자 그 무대 감독인 피터 살라스하고요, 데이비드 보위라는 가수 또는 그 영화 감독인 피터 그리너웨이, 이런 사람들 같은 현대 예술가들을 초청함으로써 혁신을 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모르티어는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을 4개의 범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꾸몄대요. 이 사람이 예술 감독이잖아요. 어떤 예술적인 축제를 보여줄 때 4개의 테마를 가지고서 꾸몄다. 모차르트의 뮤직이고, 클래식 뮤직, 20세기 즉 1900년대의 클래식 뮤직, 그리고 그 어떤 연극이요, 요새 현대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연극들, 그리고 혼합, 영화와 팝뮤직, 그러니까 현대 가요죠. 현대 가요, 문화, 그리고 영화들의 혼합, 이렇게 4개의 그 범주를 가지고서 이 예술 감독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otivated, 유발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4개를 가지고서 혁신을 하고 싶었냐면, 뭐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냐면, by need for, 어떤 욕구죠. 젊은 관광객의 욕구, 그리고 비판적인 토론, 뭐에 대해서 사회 현상, 뭐와 같은
요새 가요나 그리고 현대의 시대정신이나 요즘 음악, 팝뮤직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었고 또 젊은 관객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발되었다. 자, 6번이요. The risky character, 그 위험한 특징 of his artistic strategy, 그의 예술적인 전략의 위험한 특징은 그의 혁신을 지금 위험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아무튼 이러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비판되어지는 중입니다. is being pp, 뭐뭐 되어지고 있다, 비판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엔나 지역의 전문가들 아니면 엘리트 상위층의 사람들과 그리고 지역의 잘츠부르크 가게 주인들에 의해서 비판받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비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원래 보수적인 전통 모차르트라든가 이런 되게 옛날 보수적인 전통적인 음악가들을 소개를 하는 이러한 축제였는데 이 모르티어가 지금 현대 예술하고 짬뽕을 시켜서 개혁을 했으니까 보수적인 특성을 지키고 싶은 이러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조금 생각이 고지식한 사람들, 가게 주인,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 보수적으로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대회였는데 어떤 듣보잡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상한 사람이 와서 현대예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전통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르티어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how to retain the balance,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전통과 혁신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티어는 알고 있습니다. which, 이 앞문장이 선행사로 되고 있는데요. 앞문장을 선행사로 받을 때 그것은 그 다음에 동사 쓸 때 단수동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s가 좀 붙어 있다라는 것도 명심을 하시고요. 그것은 보장합니다. 연속성을, 그 축제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축제를 그 예술 감독을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예술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보수하고 현대 예술을 섞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람이 페스티벌을 할 때 이 사람이 연속적으로 이 예술 감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현대적인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덜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제 칭찬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릴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을 조금 해보면.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 사람이 예술 감독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네요. OX 해보시고 내용 한글 한번 빨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네요. 생각해 볼게요. 유럽을 1800년대에 떠났던 사람들과 아시아를 그 20세기 1900년대에 떠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삶을 미국에서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 유럽에서 떠났었고 아시아에서도 떠났었죠. 그쵸?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요.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민자들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예측하지 못한 채로 이러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서, 미국에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이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 기회의 땅,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즉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금전적으로 성공을 할지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이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땅이라는 미국으로 무작정 떠났다는 거죠. 뭐든데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뭐하는 동안, 그 여정 동안, 그 여정은 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있죠. 주제문이고요. 맨 밑에 주제문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요, 그들의 헌신, 뭐가 되고자 하는 헌신, 개척자, 선구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선구자가 되고자 하는 헌신적인 노력이 더 앞섰습니다. 금전적 이익의 계산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고 돈을 못 벌었어도 선구자가 되고자 하는 헌신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러한 힘듦을 겪어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예시가 나온 거고 그 뒤에 주제문이 나온 겁니다. 이 선구자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회사 얘기로 나오니까 연관을 좀 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근에 좀 그 의미가 잠깐 끊겨져 있는 것을 말씀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숫자가 더해지기를 돈만 그냥 벌려고 기다리는 회사들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경쟁에서. 그래서 명백한 관점, 뭐에 대한 관점이죠? 울티메이트 프라이즈, 궁극적인 보상. 이게 지금 선구자가 되려는 어떠한 상황에서 선제 독점을 하겠다라는 명백한 관점이 없다면 회사는 버리고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확률이 높습니다. 경쟁을 저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예기치 못한 위험들이 그 회사가 나가는 길에서 맞닥뜨려진다면 명백한 관점을, 그러니까는 그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기 예로 가보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선구자가 되겠다.